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C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모델 3, 신형 모델 3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지금 앞에 등이 하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등이 뭐 하나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셈블리, 왼쪽 어셈블리가 통째로 안 들어옵니다. 오케이, 저도 미국 차를 모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예 PDI를 안 한 수준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리를 받으러 갔더니 재고가 없어가지고 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인데, 지금 요게 구형인데, 여기 제일 구석에 보면은 요게 반사식이었어요. 요 오른쪽에 반사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근데 신형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거는 좋은데 요 부품 오는데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운행은 해야 되니까 구형이라도 끼워주세요. 구형이 안 끼워집니다.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구형에다가 신형을 끼우는 것도 안 되고 신형에 구형을 끼우는 것도 안 돼요. 형상 자체가 달라서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기다려야 돼요. 아이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산품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문제 같긴 한데, 근데 그럴 거면 서비스라도 똑바로 돼야지. 자, 어쨌든 나머지 변한 점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요런 크롬 딜리트들이에요. 요런 데 보면은 얘가 반짝반짝거렸죠. 근데 크롬이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소비자층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은 이 까만 무광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깔끔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반짝반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필러 타고 올라갑니다. 반짝반짝 했는데, 신형 볼게요. 여기 까맣죠? 먼지도 있고요. 자, 여기에 필러 지나가는 이런 트림들 다 까매졌습니다. 까맣고 여기 미러까지 까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쪽에 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원래 휠 자체는 안쪽에 또 있고요. 요건 캡이에요. 이제 예전에 깡통 차들 스틸 휠 사면은 끼워져 있는 캡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에어로 캡이니까 연비를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전기차에서는 더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원래 구형은 요렇게 좀 더 올록볼록 하면서 뭐랄까 좀 더 곡선이 섞여 있는 모양이었는데, 신형은 요렇게 직선이 들어가게 바뀌었죠. 뭐 국산차 어느 모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 혹은 외관에서 가장 인상적일 것은 요겁니다. 사실 모델 3가 그동안 가격대에 맞지 않게 수동이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열리고 버튼 누르면 닫힙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뿐만 아니라 앞에도 트렁크 있죠. 프론트 트렁크, 프렁크라고 부르는, 마감이 바뀌어가지고 안에 물건이 덜 굴러다니게 되어 있는 건 좋은데, 히트펌프가 들어갔죠. 덕분에 연비 말고 전비 좋아졌는데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도잖아요. 근데 구형은 이 정도로 훨씬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배터리 용량 플러스 히트펌프 해가지고 최대로 땡겼을 때 473kg, 왼쪽 신형은 559kg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실내에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보면은, 일단 이쪽 센터 콘솔 쪽에 요 도어가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광이 됐죠. 저는 이쪽이 훨씬 쓰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선 충전 패드 줬다 뺏었다 난리 났었는데, 이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USB-C 포트, 뒤쪽에 있는 USB-C 포트 원래 타입 A였습니다. 타입 A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출력이 지나치게 낮았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타입 C 포트가 됐고, 타입 C 하니까 말인데 요 안쪽에도 USB 포트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 이 센치 모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블랙박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고 저장 장치를 꽂으면 되는데, 이제 하나 줍니다. 테슬라 로고가 박혀있는 삼성 OEM USB 메모리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에 문 여는 스위치, 테슬라는 도어 그 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비상용은 당연히 있어요. 비상용은 있는데 저 버튼을 누르면 찰칵하고 문이 열리거든요. 그 버튼 디자인도 약간 바뀌었고요. 요 조그 다이얼 버튼 원래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이건 눈으로도 차이가 확 나네요. 플라스틱이었는데 이제 금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 와 있으니까 말인데, 요게 원래 자석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델 XS는 자석이었던 것 같은데, 자석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것도 자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요. 돌아가서 요렇게도 되고, 요 안쪽에 요 불도 두드륵 하고 들어오는데, 여기 경고문 원래 한국어로 잘 돼 있었는데 이거 왜 갑자기 영어 됐어? 이런 중요한 것들, 이거 차일드 시트 대한 거여가지고 당연히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소한 건데 줬다 뺏는 거 하나, 원래 여기 트레이가 있었거든요. 이건 구형용이에요. 이쪽이구나. 구형용 이거 트레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 안 줘. 차데모 충전기도 빠졌어요. 가격 낮추면서 뺐어요. 뭐 가격을 워낙 많이 낮췄으니까 뭐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다 이제 V3도 설치해줬으니까 더 빨라요, 초기에. 그리고 이건 정말 사소한 건데, 요 파워시트 컨트롤 쪽에 옆에 마감
질감이 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더 조용해졌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두 개를 갖다 동시에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더 조용해졌다. 근데 사실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는 테슬라를 몰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큰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기판이 여기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원가 절감이죠. 테슬라도 모델 X나 S로 가면 여기 계기판이 있거든요. 사실 계기판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 테슬라를 너무 털기에는 좀 억울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차가 처음도 아니고, 뭐 당장 유명한 걸로 뭐 프리우스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버튼이 너무 없기는 해. 중요한 것들은 메뉴에 안 들어가도 누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거는 와이퍼. 가뜩이나 이게 우적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카메라로 하죠. 그래서 좀 멍충멍충한데, 심지어 와이퍼를 한 번 하는 거는 옵션이 있는데, 이 빈도를 조정하는 건 여기 가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와이퍼 켜야 될 때는 비가 오는 날인데 내가 이거 화면을 만지고 있게 생겼냐 이거예요. 물론 일론 님의 입장은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해줄 건데 화면 좀 봐도 안 죽어요 라는 거겠지만, 하는 게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플러스 신형 모델 3로 오면서 그 회생제동을 줄이는 게 없어졌어요. 여전히 크립은 있습니다. 근데 회생제동을 줄이는 게 없어져가지고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느낌을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옵션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업데이트하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적응하고 쓰라는 거겠죠?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 번외의 얘기지만, 테슬라는 미러 자체가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작은데 광각도 아니어가지고 많이들 교체를 하시죠. 거기다가 사소하다면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요 깜빡이 턴시그널 스톡이 BMW도 몇 세대 하다가 하도 욕먹고서 관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꺼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끌려면은 살짝 눌러줘야 되는, 거기다가 이 감도도 어지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이 정도 누르면 꺼지는 건가? 켜지는 건가? 헷갈리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거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깜빡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뒤쪽 깜빡이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빨간색으로 깜빡거립니다. 주행할 때 모터 소리 이 하는 게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테슬라를 주행하면서 오토파일럿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오토파일럿 자체는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가 알아서 막 차선 바꾸고 이런 것들은 FSD 패키지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올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FSD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서 빰빰 하면 핸들 조향 그리고 가속 감속을 알아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헤드라이트 안 들어오는 황당한 불량, 이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나 똥손 아니야 을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어쨌든 테슬라 신형 모델 3 2021년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성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환경부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가격이나 여력이 충분히 있었으면서 보조금 기준에 바뀌어서 그걸 맞춰버리는 테슬라도 제가 보기는 이상해요. 뭐 이제 그게 반대로 돌아와서 아이오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죠. 어쨌든 테슬라 모델 3 신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 단차 잘 뽑았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단차가 문제가 아니, 그만 올릴게요. 단차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